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69년생 닭띠의 2022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할 때 운은 대운과 세운을 말하는 것이고, 명을 본다는 것은 사주를 말합니다. 사주에 태어난 것은 어떤 특정 인자를 갖고 태어났느냐, 강하냐, 약하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 또 해서 좋은 분야와 안 되는 분야를 구분하는 데 쓰이고요. 그렇게 타고난 것을 대운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면서 내가 장점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시기에는 작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그 사람의 운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자, 전체 운명에서 70%나 80%의 부분은 어디서 이미 결판이 나냐면 사주와 대운이라는 데서 결판이 납니다. 이 대운은요, 들어와서 가장 좋은 운이 아니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운당 10년이라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대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정말로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요. 대운이 좋을 때는 대체로 일이 좀 수월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할 때는 대운이 불리한데 사주에서 안 좋은 것을 내가 직업으로 삼을 때 어떤 세운이 아무리 좋아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한테 언제쯤 내 삶은 좋아지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한테는 먼저 언제 좋아지는지 갖다 보질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사주나 대운에 맞는지, 또는 지금은 안 맞았지만 앞으로 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으니까 바꿔야 되는지, 이걸 먼저 봅니다. 이 사주와 대운에 맞는 일을 할 때는요, 또 맞는 직업을 할 때는 세운이 안 좋아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주와 대운에서 맞지 않는 일을 갖다 직업으로 삼을 때는요, 세운이 좋을 때는 평범하게 살지만 세운이 안 좋은 대부분의 시기는 굉장히 어렵고 고생하면서 소득도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강조하는 것은 이 세운보다 사주와 대운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이미 내가 잘 될 수 있는 분야와 애매한 분야 해서는 안 될 분야가 결판이 난 상태에서 세운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운을 볼 때도요, 한 해의 길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2년, 3년 전부터 쭉 해왔던 일이 올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작년이나 올해 해왔던 일의 결과가 내년이나 후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몇 년간을 갖다 연계해 지어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의 상황과 22년의 변동 상황이 그 69년 닭띠분들한테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세운의 변화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 사주와 대운이 다른데 그거 갖다가 한두 명만 갖다 놓고 이렇게 그 사주를 분석해 주면 자기한테 맞는 것을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세운에 중점을 두고 개략적인 변화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9년생 닭띠 분들한테 신축년, 즉 21년과 22년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에는요, 먼저 삼재가 종료됩니다. 자, 삼재라 그러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주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이면 야, 삼재 그건 볼 거 없어. 그 옛날에 했던 거 갖다가 뭘 그걸 신경 써. 너 삼재를 갖다가 거론하는 거 보니까 아주 초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음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육친과 격국의 변화나 어떤 신살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공부를 해봤고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 신살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 삼재인 것이고요. 띠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삼재를 언급하는 것이지,
제가 삼재를 특별히 강하게 많이 비중을 놓고 본다는 점이 아니라는 것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재가 종료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19년, 20년, 21년이 삼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21년은요, 삼재가 이제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들삼재, 얘를 눌삼재, 얘를 날삼재 이렇게 표현하면서 3년 기간 동안 변화를 해라는 것이 하나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계절이 변하니까 이제 봄에 했던 행동들이나 옷가지, 마음의 가세가 여름에는 변해라. 또 여름이 다 끝날 때 가을이 오니까 가을을 준비해라. 이런 것이 자연의 시로인 것처럼 운의 변화도 이렇게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네가 변할 수 있는 시기고 변해야 다음에 계절을 맞이한다는 어떤 암시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변하는 사람은 19년에 변화를 했을 것이고 조금 늦은 사람이 20년 그리고 마지막에까지 변화 안 했던 사람들도 21년이면 변화가 종료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게 뭐냐? 그 직장인이나 사업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 직장인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이직을 하는 것도 변합니다. 또 근무처가 변동되는 거죠. 내가 근무 장소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또 전직을 하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는 거죠. 또는 직장인으로 있다가 내가 이제 창업을 하는 것, 이것들도 커다란 직업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템 변화가 생깁니다. 또 매장의 이동이나 변동도 생기고요. 내가 사업하는 운영 방식, 시설을 얼마나 쓸 것이냐, 내가 판매하는 다 대상 고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케팅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건의 아웃소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영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변화를 해야 다음에 다가오는 7, 8년 동안에 내가 다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암시, 이게 바로 삼재입니다. 그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대체로 이 삼재의 기간 동안에 많이 하는 걸 보면요, 직업에 관계없이 주거의 이동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주거가 안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사를 안 가고 한 집에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삶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삶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삼재의 기간, 또 이게 특히 둘째 해 기간이나 셋째 해 기간 동안에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 건강에 조금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가족관계라든가 대인관계 쪽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변한다는 것이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이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전에 삼재가 오기 전의 삶의 모습과 삼재의 기간 동안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삶이 크게 환경적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신변의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2021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큰 변화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에 도전할 일이 생깁니다. 그 도전한 일이 2022년에 벌어지는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는데 이 새로운 도전은요,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해보지 않은 일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 다른 거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 이 두 개의 모양으로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은요, 과연 예를 몇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이나 어촌에 귀농을 한번 해보겠다. 나는 자연과 더불어 사보겠다. 그런데 내가 도시 생활에 너무 바쁘고 해서 꿈만 꾸었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갖다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귀농이나 귀촌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평생 월급쟁이만 했고 평생 조직사회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 직업 자체를 크게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사업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국내에서 계속 살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큰 변화고 큰 도전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버킷리스트 같은 걸 작성해 놓고 실현하는 분들이 있죠. 아, 이번에 난 히말라야 한번 도전해 보겠다. 아니면 성지순례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아니면 정말 섬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꿈만 꾸고 있었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새로운 도전은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평소에 꿈은 꿨지만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도전이 2022년에 가능한 시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야, 저런 건 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전혀 생각지 안 해봤던 일. 요 22년이 오기 전에 3년 전만 해도 난 이런 생활을 할지 꿈도 못 꿨어. 내 환경이 이렇게 바뀔지 꿈도 못 꿨어.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 이런 일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궁금합니다.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거나 또 생각은 했지만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사람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일들, 지금 새로운 도전이 그 일입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여기 사주와 대운에서 이미 거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적게와 관계없이 내가 여기에 사주와 대운에 맞는 일, 즉 사주와 대운을 봐서 잘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도전은 성과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 내가 어떤 가치도 나한테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 해서는 안 될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수많은 투자를 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분야, 즉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0대 중반에 이르면 대운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모습이 다른 때의 대운의 변화하는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월지를 충하는 시기라서 삶의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나 가능성, 이게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 도전이 여러분들한테 가치 있는 도전, 또 생산성 있는 도전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1969년생 닭띠의 2022년 운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